2억씩 5년으로 쪼개서 내가 2억씩 받아 나가는 구조도 있죠. 그죠? 급여로 가져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법인에서는 내 급여와 관련된 건 비용 처리가 돼요. 개인 사업자에서는 내가 사업자로서의 내 급여로 가져가는 게 없어요. 그냥 다 쓰고 남은 게 다 내 그냥 소득인 거예요. 그냥 어떻게 조절이 안 돼요. 우리는 살면서 무엇인가 선택권과 옵션이 있어야만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운명적으로 우리가 계획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개인 사업자에겐 선택권이 거의 없고 법인 사업자는 선택권이 있어요. 기간을 쪼갤 수 있다. 급여로 가져올 수도 있지만 퇴직금으로 모아서 가져올 수도 있고 중간 배당으로 갈 수도 있죠. 내 와이프 자녀를 넣게 되면 배우자 자녀까지 배당을 쪼갤 수 있으니 n분의 1로 터지면 5년으로 쪼개고 4명으로 쪼개면 20분의 1로 쪼개서도 가져올 수가 있겠죠. 진짜로 이번 한 해만 내가 이걸로 해서 그냥 누가 시켜서 돈을 한 50억 벌 수 있다. 내년부터는 거래가 없어요. 이 한 건만으로 돈을 벌어요. 법인 세워서 그 50억을 벌어야 내가 계획을 세우지, 안 그러면 거기에 반이 그냥 세금으로 훌라당 날아간다니까요. 단순하게만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해하셔도 법인을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소득을 쪼개는 방법과 관련된 게 임원 소득 포트폴리오다 생각하시면 끝난 거예요. 되셨죠? 그래도 뭐 있나 한번 보고요. 뭐가 적혀 있는지. 배당 플랜을 여기다가 지금은 없군요. 자, 그래서 추가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내가 어쨌든 법인이에요. 내 소득도 있고요. 자, 그런데 내가 필요한 게 5억이에요. 그죠? 내 와이프가 있고 자녀가 2명이 있어요. 뭔가 분산 정책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 내 주식을 25% 남기고 25, 25, 25를 줘야 똑같이 배당을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균등 배당이고요. 내가 99%를 갖고 있고 0.3, 0.3, 0.4를 쪼개놔 줬어요. 그런데 배당을 2억을 받았어요. 원래대로라면 거의 다 제가 가져와야 되죠. 그거를 저는 거의 안 가져오고 여기서 가져가게끔 하는 거예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 그전에는 균등 배당이니까 이건 불균등 배당 혹은 차등 배당. 끝난 거죠. 그죠? 그랬었을 때 배당 관련된 소득세가 있어요. 그 소득세 계산만 해서 내시면 된다. 증여세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증여세가 나올 케이스가 나오질 않아요. 이상하다. 하나는 그래도 기억해 놓으세요. 이 배당과 관련된 소득세 계산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소득세 계산과는 틀려요. 왜 틀리는지 제가 얘기를 잠깐 드려볼게요. 그래도 왜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이유가 있어요. 지금이 9월 6일, 그죠? 오늘 기본적인 어떤 배당을 해요. 가능해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왜 소리가 작아요? 원래대로라면 3월 결산 끝내고 주주총회를 약식이든 뭐든 열어서 배당 결의를 해서 배당금을 지급하죠. 정기 배당, 정기적으로 하는 배당. 그런데 지금 한다면 가능하다. 가능해요. 됐죠? 가능하면 무슨 배당? 중간 배당이에요. 중간 어느 때나 할 수 있어요. 이 옵션을 하려면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혹시 조금 졸리시는 분들은 스스로가 깨워야 돼요. 예.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씨앗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의 소득과 직결될 수도 있고 이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 돌아가면 약해지거든요. 약해질만 하면 동상 보고요. 약해질만 하면 전화를 해서 저를 괴롭혀야 돼요. 그냥 쓸데없이. 갑자기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소장님 목소리 들으면 좀 짜증날 것 같아서 전화해봤어요.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 자기 스티뮬러스를 계속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영업은 우리 스스로의 사업이거든요. 그죠? 자, 깨보세요. 스스로. 그냥 졸린다고 졸면 안 돼요. 노력은 하셔야 되네요. 자, 그래서 중간 배당.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중간 배당을 할 수가 없어요. 기존의 정관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중간 배당을 활용하려면 정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되셨죠? 또 연말 끝나고 결산 끝나고 났더니 결국엔 돈이 없어요. 배당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돈이 있을 때 해야 되죠.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중간에 뭔가 어쨌든 서플러스로 들어오는 돈이 생긴 걸 깜짝같이 알고 그때마다 뭘 하나씩 바꾸자고 저한테 오퍼를 던지잖아요. 예리하게. 그럼 오케이 하죠. 근데 없을 때 못 해주죠. 그렇죠? 있을 때 배당을 해야 돼요. 중간 배당이라는 거. 되셨죠? 정기 배당, 중간 배당. 또
배당은 현금으로 원래 하는 게 정상이다. 그럼 현금 배당. 현금으로 안 하면 현금 말고는 뭐 있다 그랬죠? 현물이라 그랬죠. 그렇죠? 현물 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뭐가 있다? 회사에 있는 물건, 책상, 회사에 있는 재고자산, 회사에 있는 부동산, 회사에 있는 금덩이, 회사에 있는 뭐든지 가능하죠. 근데 그 중에서 회사에서 투자하고 있던 투자자산 중에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어요. 가능하죠. 주식 배당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주식 배당이라고 하는 건 요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자사주 아까 갖고 온 거 있죠. 그것도 삼성 주식처럼 자기 주식으로 그냥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배당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배당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은데 여기서 한 번에 정리를 하면 차등 배당을 통해서 자녀가 0.3, 0.3, 0.4%씩 쪼개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돈을 갖고 나온 걸 나한테로 하지 않고 얘네들한테 쭉 밀어줄 수가 있어요. 그죠? 소득 포트폴리오로 세금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두 번째 바로 다음 챕터에 있어요. 자녀의 자금 출처를 만들기 위한 방법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자금 출처가 왜 중요하죠? 보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상속세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종신보험을 가입을 권유해드렸죠. 자산가들한테. 그죠? 할 때, 그분은 이제 어쨌든 개인 자산가예요. 그냥 건물들 여러 개 갖고 있어요. 대표님 이름으로 계약자, 수익자, 피보험자 해서 가입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사망을 해서 사망보험금이 나왔어요. 사망보험금이 현재 있는 재산에 플러스해서 상속대산 자산이 되고 그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는 거죠. 사망보험금 10억이 나왔는데 10억에 대해서 4억은 세금을 내버려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부부끼리 교차로 해서 계약을 했죠. 모른 척 하지 말고 이거는 보험 이야기잖아요. 내가 계약자고 피보험자는 와이프, 그죠? 수익자는 나. 또 이분은 계약자는 본인, 피보험자는 나, 수익자는 본인. 내가 죽어서 나온 사망보험금은 결국에 이 사람이 그냥 받는 돈이니까 제 상속재산에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상속세 낼 필요가 없죠. 이런 방식을 썼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법인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법인이 대부분의 본인 재산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 법인에서 법인 계약을 했는데 결국에는 종신보험 아니면 VIP 정기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사망보험금이 10억이 나왔어요. 법인으로 들어갔어요. 어찌됐건 그 10억을 법인에서 쓰건 안 쓰건 상관없이 내 회사의 가치가 10억만큼은 증가하겠죠. 그러면 10억만큼 증가한 만큼이 상속세 대상 자산이죠. 세금 내는 거죠. 그러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자녀가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해서 계약자와 수익자가 되는 게 가장 베스트하겠죠. 자, 그런데 우리 뭐 있었죠? 자녀 이름으로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자녀가 미성년자야. 돈이 없어. 근데 그 돈을 우리가 대신 다 넣어줘. 이렇게 해서 걔 통장으로 넣어주면 걔가 그렇게 빠져나가게 했어요. 어떻게 됐죠? 증여로 의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보험은 무조건 증여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녀의 소득이 있음을 증명해야 돼요. 그런데 성인 자녀고 직장인을 다니면 웬만큼은 또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나 직장을 다닌다 하더라도 재산가들은 뭐 1,000만 원씩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럼 그 자금에 대한 출처를 만들어주는 게 솔루션에서 핵심이죠. 그죠? 상속세 내지 않고 사망보험금 받게끔 만들려면 자금 출처를 안 만들어주고는 안 되는 거죠. 자금 출처를 만들어주는데 내가 증여를 해요. 내가 증여를 하고 그 돈으로 해서 보험을 가입을 한 거죠. 과거에 그래서 2차 안으로 그 방법을 썼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5년 안에 사망을 해서 사망보험금이 나오면 자녀가 분명히 내가 2억을 준 돈으로 해서 보험을 가입했지만 사망보험금 나온 거 하고 실제 그 금액까지 차익이 있을 거잖아요. 납입보험금하고 그 차익에 대해서는 추가로 증여한 걸로 보고 증여세 매기겠다가 결론인 거잖아요. 지금 보험은. 모른 척 하기 없게요. 네. 자, 그래서 보험은 그렇다는 거죠. 그죠? 증여를 하게 되면. 그런데 방금 0.3%, 0.3%, 0.4% 줬죠? 이렇게 해서 얘네들한테 배당으로 3억, 뭐 5억 이렇게 준 거예요. 그 자금이 만들어졌어요. 그 돈으로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똑같이 5년 안에 죽었어요. 사망보험 나왔어요. 또 추가적인 증여를 의지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할 거면 물어보겠어요. 그렇죠? 안 하니까 그러겠죠. 자금 출처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안전한 방법이 배당을 통한 거예요. 왜? 배당은 주주로서의 상법상의
인정받고 있는 주주로서의 고유 권리예요. 그 권리를 누구도 침해할 수가 없어요. 국세청이 함부로 침해할 수가 없거든요. 주주로서 차등 배당으로 배당 소득세를 냈고, 그리고 내가 내 재산이 만들어진 걸 가지고 내가 어디다 투자해서 무슨 수익을 얻건 보험 수익을 얻건 뭘 했건 간에 네가 왜 그래? 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 출처를 만들어주는 거에서 차등 배당을 통한 배당, 요 자금을 만들어주는 건 베스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배당 쪽으로 다시 넘어와서 한번 살짝 이해해 볼게요. 차등 배당 오케이. 근데 하려고 봤더니 정기 배당으로 받으려고 했더니 그때 돈이 별로 없네. 돈 여유 있을 때 하기 위해서 중간 배당. 또 회사를 승계할 앞으로 계획이 있네. 그럼 주식을 조금 줄 게 아니라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좀 줘야 돼요. 하고 하다 보니까 주식을 빨리 넘겨야 되니까 자기 주식 사온 것도 그냥 갖고 있으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소각을 하거나 다시 되팔거나 해야 되는데 되팔 사람이 없어요. 대표가 다시 사올 거면 뭐 하려고 회사에다 자기 주식을 넣겠어요? 자녀한테 그 주식을 배당하면 자연스럽게 주식이 넘어가죠. 주식 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니까요. 배당을 한 해만 할 게 아니라 10년, 20년 쪼개서 계속 꾸준하게 넘어가면 한꺼번에 넘기는 것보다 쪼개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되셨죠? 그래서 배당을 활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 자, 어느 회사를 갔어요. 제가 지금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아니고 내일이구나. 내일 인천중앙 그쪽에 안산 쪽에 동행을 갑니다. 근데 이 케이스가 왜 저한테 걸려 있는지 모르겠어요. 회사를 가기 전에 제가 잘 안 보는데 다른 이야기 하다가 꺼내서 봤는데 제가 갈 사이즈가 아니에요. 매출이 16억밖에 안 되는데 제가 해줄 이야기가 없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좀 큰 건들만 제가 좀 가기로 하고 다른 건들은 다른 분들이 가기로 했는데 이게 저한테 떨어져 있어서 저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보험 일수가 없어서 좀 밀어붙인다고 해서 내가 받아줄게 하다가 어떻게 덥석 통화로 받은 거라서 가기는 하는데 어쨌든 가질 거 하나도 없어요. 미처분 이익금 매출 16억인데 뭐 쌓여봤자 얼마나 쌓여있겠어요. 해줄 게 없어요. 뭐 해달라고 요청한 거 보니까 그냥 소득 포트폴리오예요. 뭐냐? 10군데 가면 2군데는 가지금 문제가 있을 거예요. 한 군데 정도는 명의신탁이 있을 수도 있고 뭐 20개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할 거예요. 또 가업승계를 하려는 기업이 어느 정도 규모만 되면 한 3군데는 가업승계에 고민은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하나도 없을 수 있는 기업들이 존재하겠죠. 그 기업들조차 10개 중에 10개 다 소득 포트폴리오는 솔루션이 돼요. 되셨죠? 다른 게 하나도 없어. 건드릴 게 하나도 없어. 소득 포트폴리오만 얘기하셔도 솔루션은 된다. 이거 하나로 그냥 조금 섭섭할 수 있죠? 매년 3월 결산 끝나고 나면 매년 보고서 발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회사의 재무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가야 될 방향성, 위크 포인트 생각하시면서 그 한 해를 정리하면 되고요. 한 해 결산할 타임에는 가결산 프로그램으로 돌려가지고 드릴 거예요. 결산 전에 조금 화장도 좀 하고 예쁘게 만들어서 결산을 마무리하면 다음 연도에 신용평가 등급 한두 등급 올라가죠. 등급 올라간 만큼 은행에서 이자율 떨어뜨려 주죠. 이자 비용 줄어들면 이익이 높아지죠. 이익이 다시 회사의 자산으로 투자되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가져오는 자산이 잘 굴러다니겠죠. 회사는 더 좋아지죠. 이렇게 좋아지는 거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요. 갑자기 슈퍼맨이 되진 않아요. 하루에 5분, 10분, 15분이라도 내가 꾸준하게 이렇게 된 게 10년이 갔더니 완전히 좋아졌네. 이렇게 되는 게 모든 이 삶의 모든 원리 아니에요? 그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한 방을 노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방 이거 해갖고 내가 큰 거 한 방 해가지고 뭐 매덕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꾸준하게 뿌리고 꾸준하게 걷어나가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제는 또 그에 걸맞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쵸?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쵸? 괜히 잔소리 같아서 좀 그런데 잔소리는 아니고요. 자, 그래서 5천만 원 증여를 할 수도 있고요. 1억 5천을 증여할 수도. 5천만 원은 성인 자녀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5천만 원을 하든지 아니면 최저세율 10% 정도는 세금 내도 된다라고 하면 1억 5천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유와 목적에 따라서 할 수 있어요. 주식을 계속 늘려가야 되고 애들한테 넘겨줄 거다. 그러면 가장 낮은 세율로 쪼개가지고 10%대로 계속 넘겨주는 거 방법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회사 내가 그냥 한 20년 운영하다 문 닫을 거야. 다만 자녀한테 자금 출처를 만들어주고 미리 사전 증여를 해서 거기서 자산이 성장하게끔 만들고 싶어. 그렇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1억을 매년 또 10% 세율 구간에서 매년이 아니죠. 이건 4년은 10년이 되는. 어쨌든 소득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최대한
가도록 만들어줘야겠죠. 세율 구간은 낮춰서 어느 정도가 가장 낮은 세율일까를 계산 못한다니까요. 절대. 이거 저희 그 개발하면서 단순 개발하려다가 거의 어떤 상황이냐면 시그마 n이 무한대로 간다. 무한대로 수렴했을 때 얼마로 수렴하느냐. 결국엔 그거를 집어넣으니까 1부터 뭐 10억까지 해서 10억 개를 집어넣어갖고 나열해갖고 그래서 결국에는 프로그래머랑 같이 작업하기로 결정을 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물어봐도 세무사도 누구도 대답 못해요. 그 대답은 우리만이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거를 앱에다가 붙여 드릴까 생각 중에 있다는 거예요. 되셨죠?